음,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은 원자 모형을 그러니까 원자 모형 있죠. 원자 모형이 이렇게 순서대로 밝혀진 걸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 체류익이라는 사람이 중성자 발견해서 여러 명 다 알고 있는 원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양성자, 중성자. 자, 그러고 나선 이제 보란 사람이 나타났고 자, 보란 사람은 이제 원자를 어떻게 얘기하게 되냐면 봐봐. 이제 여기까지는 원자핵에 대한 정체가 밝혀진 거야. 그지? 그런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 전자 있죠, 전자. 이 전자가 어떻게 돼 있을까가 궁금했던 거지. 알았지? 그러니까 러더포드라든가 체류액에 의해서 여기까지 밝혀지는데 전자가 이런 식으로 행성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우리 저기 그 빅뱅 아직 빅뱅 했었나요? 빅뱅? 뭐 별들의 아직 별빛의 뭐 스펙트럼이니 뭐 이런 것들 아직 안 배웠죠. 그죠? 자, 봐봐. 나중에 이제 그 지구학 하시는 선생님이 선 스펙트럼 같은 것들을 알려줄 텐데, 이제 스펙트럼에 관한 얘기를 잠깐만 설명해 줄게요. 원자 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 전자들의 에너지 값이 말이야.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겠지. 왜 가지고 있냐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에서 무조건 전기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어. 힘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여기에 있는 펜을 내가 들어 올렸어. 자, 들어 올리면 무슨 에너지 갖는다고 배웠어? 중3 때? 위치 에너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줘서 얘한테 이렇게 올려보니 얘는 위치 에너지를 가져. 전자도 마찬가지로 원자핵과 전자 사이엔 전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된다. 알았지? 그래서 내가 이제 에너지를 줘요. 에너지를 딱 줘요. 에너지를 딱 주게 되면 전자가 이렇게 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 값이 달라졌다 이 뜻이야. 됐어? 자, 그럼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는 그대로 있니? 아니면 이렇게 내가 일단 놓으면 낮은 거로 떨어지니? 낮은 거로 떨어지지. 맞지? 그러니까 전자도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는 무조건 낮은 쪽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변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에너지 차이가 생겨야 안 생겨? 에너지 차이가 생겨야 안 생겨? 생기지. 응? 낮은 에너지가 되면서 에너지 차이가 생겨. 그럼 그 에너지 차이만큼이 빛에너지로 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셨죠? 빛에너지로 나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 원자라고 치면은 이 수소 원자에다가 아주 강한 전압을 갖다 걸어줘서 에너지를 갖다 이제 전자한테 준 거지. 그럼 빛이 나왔대. 그럼 이 빛이 말이야, 이 빛을 이렇게 이제 프리즘 알죠? 프리즘. 프리즘에 딱 통과시켜 봤어. 통과시켜 봤더니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뭐 분광이라고 그러죠. 빛이 나눠지는 거야. 나눠졌는데 어떻게 나눠졌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이니까 가시광선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가시광선이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가 가시광선을 프리즘에 통과시켜주면 어떻게 이렇게 쭉 퍼져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퍼지는 건 알지? 맞지? 그런 걸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스펙트럼이 나왔냐면 이런 선으로 되어 있는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알았죠? 이런 걸 갖다 이제 뭐라 하면 선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야. 알았지? 연속적으로 빨주, 노초, 파남보 쭉 나왔잖아. 그래서 얘를 연속 스펙트럼이라 한다면 자, 지금 수소 원자에다 강한 전압을 걸어서 나오는 빛은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게 돼. 그럼 이제 화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겠죠? 물리학자들이 그럼 왜 얘가 선이 나왔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거야. 왜 나왔을까? 알겠지?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 에너지를 줘가지고 에너지를 줬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큰 에너지가 됐다가 떨어진다 그랬지. 맞지?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모든 경우를 가질 수 있으면 나오는 빛도 떨어질 때 여기 있는 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치? 그럼 빛이 어떻게 나와야 돼? 연속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와야 되겠지. 그잖아? 그러면 이와 같은 선 스펙트럼이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본 거예요. 그럼 왜 선 스펙트럼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전자는 이런 에너지를 갖던가 이런 에너지를 갖던가. 알았지?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 저 위치는 그냥 에너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를 갖던가 여기 에너지를 갖던가. 그런데 이 중간은 가질 수 있어 없어? 못 가는 거죠. 절대.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자가 이렇게 떨어질 때 빛 하나. 뭐 요 빛이 오라 그러자. 예를 들면.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또 빛 하나. 얘가 요 빛이라 했지. 이 말. 알겠어? 그래서 이 빛들만 특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건 전자의 에너지 중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중위. 에너지 값이야 그냥 쉽게. 전자들의 에너지 값은 중위는 특정한 값을 갖는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알았죠? 특정한 값을 갖는다. 특정한 값을 갖는 거라서 도는 네. 이게 에너지 값이에요. 그래프를 그리면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에너지는 첫 번째 에너지. 얘는 두 번째 에너지. 얘는 세 번째 에너지. 세 번째 에너지. 이렇게 되고요. 저기 어디까지 가냐면 무한대까지 에너지가 있는 건데 자, E1과 E2 사이는 어떤 값도 가질 수 없는 거죠. 뭐라 그랬지? 특정한 값을 갖는다 그랬잖아. 알겠어요? 자, 그래 놓고는 여기다가 이제 번호를 붙여요. 1이다. 그 다음에 얘는 2다. 얘는 3이다. 4다. 알았죠? 그래 놓고는 이 에너지가 특정하다는 걸 특정하잖아, 그지? 특정 에너지를 갖잖아. 그래서 이 에너지 특정하다는 것을 이제 뭐로 표현하냐면 껍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껍질. 맞지? 그래서 여기가 K 껍질, L, M, N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죠. 알았지? 근데 이게 진짜 껍질은 아니에요. 맞지? 진짜 껍질이 아니라 에너지가 특정한 값을 갖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라는 사람 껍질이라는 개념을 갖다 도입을 하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고 나선 자, 요걸 그대로 이제 모형으로 따져줘요. 이건 그래프잖아. 맞지? 이건 그래프고 모형으로 따져줘요. 모형을 어떻게 하냐면 자, 원자 핵이 있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뭐 무한대까지 있겠죠. 그지? 그래서 최초로 이제 껍질이라는 단어와 궤도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알았지? 궤도는 뭔지 알지? 뭐 공정 궤도 그런 궤도야. 알았지? 근데 이게 껍질이랑 같은 뜻이야. 어디에서 적어도 이 모형에서는. 그럼 진짜 껍질이야? 아니야?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아니라 그랬고, 그래도 이제 뭐 K 껍질이다, L, M, 명칭은 이렇게 되죠. 숫자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을 의미하는 거지만, 얘네들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E1, E2, E3, E4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어디가 에너지가 제일 큰 거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자 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그럼 여기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지. 맞지? 갈수록 커져 안 커져? 갈수록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 핵과 가장 근처에 있을 때가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어떻다? 가장 안정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안정하다는 것은 에너지가 작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에너지가 큰 쪽으로 갈 때는 이제 델타가 차이거든. 이거만큼 뭐 해야 돼? 흡수해야지. 근데 갔던 애가 이렇게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작은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델타 2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방출할 때 얘는 어떤 형태로 방출되는데 빛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아까 빛 에너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화학원에서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정도만 알고 가자는 말이에요. 알았죠? 통합과학에서는 보호의 원자 모형이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껍질이 의미하는 건 에너지 값이 특정한 값을 갖는다는 걸 의미하는구나. 알았지? 진짜 껍질이 아니야? 원자가 양파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껍질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보의 원자 모형까지 봤어요. 그러고 나선 자, 원자의 풀이 다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의 원자 모형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린 거고 여기 보면 전자 껍질인데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를 전자 껍질이 한다. 근데 뭐 존재하는 궤도가 아니라 뭐로 갖다 의미한다 그랬지? 에너지 값이 불연속적이다. 특정한 값을 갖는다는 것 뜻해. 근데 여러분이 인식할 때 거기에 전자가 뭐 대충 있겠지. 알았지?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겠죠. 근데 이 에너지 준위는 뭔지 그만 얘기했죠?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는다. 그런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보의 원자 모형에서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이 모형에다가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나중에 자, 전자 배치. 자, 전자 배치인데 어디다 하는 거냐면 전자 껍질에다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룰만 알면 돼요. 자, 8전자 규칙. 앞으로 많이 나오는 규칙 중에 하나예요. 8전자 규칙. 들어본 적은 아마 한 번은 있을 텐데. 옥텟 룰이라 그래가지고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채워질 때 안정하다. 단 K는 2개. 이거예요. 전자 껍질에 8개가 채워지면 안정하는데 K는 2개 채워져요. 알았죠? 왜 그러냐면 껍질이 작아서. 볼까? 3개만 해볼게. 맞지? 3개. 자, 산소, 네온, 나트륨. 자, 산소는 전자가 몇 개 있을까요? 8개. 이게 8번이죠. 네온은 10개. 자, NA는 11개. 자, 그럼 이제 먼저 K의 전자 몇 개? 2개. 자, K의 전자 2개, K의 전자가 2개가 채워진 거죠. 자, 그 다음에 L의 몇 개? 6개지, 2개 빼면. 그 다음, 네온. K의 2개, L의 8개. 자, NA. K의 2개하고 L의 8개가 하면 10개 채운 거죠? 그죠? 네. 그럼 L의 8개 채워주고, 그 다음에 어디 채워야 돼? K. M. M 몇 개 채우면 될까? 1개. 자,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되는. 알았지? 일단 K는 2개까지 채워주고 그 다음에 8개씩 채워가면서 전자 배치가 일어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원자가 전자. 자, 원자가 전자가 있는데 이 원자가 전자는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들. 알았지? 다른 말로 최외각 전자라고 해요. 자, 그럼 마지막 껍질에 몇 개 있어요? 6개 있네요. 6개. 6. 자, 그다음 또 여기는 8개 있네요. 그런데 이게 18쪽이거든.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얘가 원자가 전자. 그 다음 껍질에 전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는 0개고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는 6개가, 8개가 돼. 알았지? 얘는 이게 이제 최외각 전자가. 그럼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내겠다, 그지? 무조건. 알았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얘기했나 안 했나? 했던 것 같은데 18쪽은 무조건 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1개. 자, 전자 배치에서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최외각 전자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는 원자가 전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 최외각 전자와 원자가 전자 다른 쪽이 몇 쪽이라고? 18쪽이라고. 아셨죠? 예, 꼭 기억했다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팔전적 위치이고 이런 걸 전자 배치라 그러며 이 전자 배치에서 이 원자가 전자는 뭐를 결정해 준다? 물질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전자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전자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쭉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원자가 전자. 가장 바깥에 채워져 있는 전자이고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주는 전자이다. 알았지?
그래서 얘들의 이제 전자 배치를 쭉 해보면 자, 책에서는 전자 배치가 선생님처럼 그렇게는 안 했죠. 모형으로 했어. 훨씬 더 초딩스럽게. 하지만 아까 그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리튬. 리튬은 K에 2개, L에 1개. 자, 나트륨 K에 2개, L에 8개, M에 1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공통적으로 얘, 뭐야 얘네들이? 원자과 전자가 하나씩 있는 거죠. 맨 마지막 껍질에. 자, 이런 걸 여기서 주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쪽은 L에 2개이고 얘는 M에 2개가 되겠지.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2개로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자 모형을 어디까지 봤냐면 보의 원자 모형까지 봤었고 그 보의 원자 모형을 통해서 전자 배치까지 해봤습니다. 알았죠? 그럼 뭐 뒤에 문제 있죠?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었어. 알았죠? 어렵지 않아. 이제 쭉 한번 복습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는 이들 중에서 이 주기율표잖아. 맞지? 주기율표인데. 이 뭐라고 써놨어요? 가능성이 크다고 써놨지. 그지?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여기서는 금속이고 이쪽은 비금속이야. 알겠어요? 비금속. 그러니까 금속들이 어디에 몰려 있냐면 주기율표상에 왼쪽에 몰려 있잖아. 그지? 비금속들은 주기율표상에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랬을 때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반응을 잘한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러면 비금속의 반응성이 큰 몇 쪽? 18쪽? 아니라고. 왜? 얘는 비활성 이체니까. 그럼 몇 쪽이 큰 거야? 7쪽이 큰 거죠, 반응성. 그 다음 금속은 몇 쪽이 커요? 1쪽이 커요. 알았지? 근데 1쪽에 뭐를 제외하고?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속들이잖아. 이런 애들이 반응성이 큰 애들이에요. 반응성이 큰 금속이고 반응성이 큰 비금속이다. 자, 그럼 반응성이 크다는 건 뭘 뜻해요?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반응을 해서 화합을 잘 만드는 거야. 그럼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성이 큰 비금속은 우리 주변에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화합물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1쪽과 17쪽에 해당하는 원소들에 대해서 성질을 이제부터 배웠고. 아셨어요? 자, 보자. 이번에는 이거 봅시다. 금방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종이 있는데 일종 무슨 금속이라 그러는데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의 이제 성질을 좀 볼게요. 자, 먼저 알칼리라는 뜻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지 않았나? 알칼리? 알칼리가 뭐라 그랬죠? 주기율표를 다 설명해 줬는데 알칼리가 뭐래? 예리방?
알칼리. 기억 안 하네 자꾸. 물에 잘 녹는 연기라 그러지 않았어요? 맞죠? 물에 잘 녹는 연기. 그 물에 잘 녹는 연기를 알칼리라고 해요. 그 정도 알고 있어요. 공부 안 하면서 숙제 낸다. 응? 요약 정리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기 이런 거 될까? 그런 숙제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런 거 좀 해볼까 우리도? 요약 정리해서 카톡으로 보내기. 안 한 사람은 엄마한테 200. 초딩도 안 하고. 그래. 자, 그러면 이 알칼리 금속을 물리적 성질하고 화학적 성질을 나누어서 얘기해 볼게요. 그렇죠? 첫 번째는 물리적 성질. 그리고 이 물리적 성질을 선생님이 정리해 주기에 앞서서 이 금속이라는 애가 어떤 모형으로 되어 있는가 모형을 좀 알려줘. 알았지? 그러니까 금속 원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금속은 말이죠. 어떤 원소들이냐면 금속은 전자를 일단 이런 성질이 있어요. 전자를 읽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금속 원자 가지고 있는 전자들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 금속은 이렇게 원자들이 전자를 이뤄서 양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전자 남죠? 이 전자가 남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요 남은 요 전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자유전자. 자, 그럼 이렇게 막 자유전자들이 막 돌아다녀. 돌아다니면서 플러스인 양이온을 잡아당기는 이런 힘이 있을 거야. 그런 걸 뭐라 그래? 전기력이라 그래. 결국 요게 이 전기력이 금속 결합력이야. 이 중학교 때 전기력 배웠냐? 신나지 전기력 왜 안 배워? 무조건 기억 안 나면 안 배웠대. 전기력 배우죠. 마찰 전기 배웠어요? 진짜 안 배웠어요? 확실해? 중학교 책이 없어. 이거 할 수도 없어. 전기력. 이거 물리는 처음이야? 아니지? 미천에지금 배웠잖아. 그래요. 자, 전기력은 일단 비례관계만 알아도 쉽게 전하량, 그다음에 거리, 그까지 쉽게. 그건 필요 없고. 이 전기가 있으면은 전기의 전하량은 알아? 전하량은 들어봤어? 음. 그러면 전하량이 크면은 세요, 전기력이. 거리가 가까워야 전기력이 셉니다. 알았죠? 좋아. 그럼 얘도 전기력이잖아. 얘도 전기력이니까 이걸 따라가겠지? 맞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니까 어차피 알칼리 금속에서는 똑같이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야.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 거리가 중요해. 알겠죠?
자, 거리가 중요하니까 이 거리에 따라서 결합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건 이제 제가 참고로 알려드린 거고요. 그럼 물리성질랑 한번 해보죠. 자, 전자가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맞죠? 저기 금속이 무슨 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자유전자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자유전자? 맞지? 자유전자가 있는데 이 자유전자들이 빛을 받았다가 같이 빛을 막 내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은백색 광택.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 보면 번쩍번쩍 빛나잖아. 뭐 금도 빛나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알루미늄도 빛나고 막 빛난단 말이야. 그게 결국 자유전자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은백색 광택이 난다. 두 번째. 자, 자유전자가 저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를 잡아당기면서 결합력이 형성이 돼 있거든. 음. 그런데 얘네들이 결합력은 말이야. 이 결합력은 이 자유전자하고 얘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떨까? 커져 작아져. 멀어지면 작아지게 돼 있지. 맞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작아지게 되면 뭐가 얘가 작아지면 알았지? 얘가 작아지게 되면 얘네들이 결함이 약하니까 조금만 열을 가해도 애들이 녹아버려. 됐니? 자, 그렇다면 주율에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순서대로 있거든. 루비디움, 세슘. 그러면 점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반지름이 커지니 작아지니 커져요. 왜? 껍질 수가 많아지니. 알았어? 그렇게 되면 얘들이 이렇게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결합력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녹는 점, 끓는 점도 낮아지게 돼 있어. 자, 두 번째 물리학 문제. 원자 번호가 점점 커질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저기 세슘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무려 32도씨야. 우리 체온이 몇 도씨지? 그렇지. 그래서 세슘 금속을 내 손바닥에 올리면 얘들이 녹아버려. 알았지?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뭐 25도씨에서 뭐 액체로 있지는 않습니다. 알았지? 25도씨에 모두 고체 상태이긴 한데 고체 상태이긴 하지만 끓는 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거지. 그러니까 녹는 점이 있지? 금속이니까 녹는 점이 그래. 오케이. 다음 또 이 알칼리 금속은 생각보다는 몰라요. 모르다. 모르다. 자, 모르다는 게 납보다 모르다고 생각하면 납이 무른 금속 중에 하나잖아. 그지? 그런데 얘보다도 훨씬 더 물러. 손톱으로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 알겠죠? 네 번째 또 특이한 성질인데요. 가볍다. 밀도가 작다. 자, 밀도가 작다. 그럼 볼까? 밀도가 작으면 어떤 그 성질이 있냐면 물 위에 떠요. 특이하지. 자, 금속은 철이야. 물에 가라앉지 안 가라앉지? 가라앉지. 알루미늄도 물에 가라앉아요. 근데 얘네들은 물 위에 맞아 떠.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애들. 그래서 물 위에 뜬다.
근데 물에 뜨는 애들이 다 그렇지는 않고요.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 이 세 가지는 물 위에 뜸이 있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물리적 성질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화학적 성질. 자, 화학적 성질은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 가능성을 의미해줘요. 일단 알칼리 금속은 전부 다 반응성이 큰 건 맞아. 근데 그들 중에 어느 게 크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이게 있죠. 그럼 가능성은 점점점점점점점점점 가면서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위험해. 자, 그래서 우리 전지로 쓰는 게 뭐지? 그 충전지. 다시 말해 핸드폰 아니면 전기 자동차는 뭘 써요? 얘를 쓰죠? 리튬 전지 들어봤지? 왜 굳이 리튬 전지를 쓸까? 왜냐하면 얘 쓰면은 맨날 터져. 안 되겠지? 리튬을 써도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가끔가다 터지죠. 그래서 전기차 화재 났다고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 이제 안전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막 맨날 공격받는 게 테슬라야, 테슬라. 그지? 테슬라 차가 뭐 터졌느니 뭐니. 내왜 테슬라가 왜 그렇게 공격받는 줄 알아? 모르지. 그 매스컴에서 테슬라 맨날 뭐 터졌다고 그러잖아. 테슬라는 유일하게 방송 광고를 안 해. 그러니까 위에 광고 보면 테슬라 광고 한 번도 안 하지. 그러니까 TV, 뭐 신문 여기에 광고를 하나도 안 해. 걔네들. 얼마나 믿겠냐? 맨날 맨날 매스컴에서. 전기자동차 다 터져요. 벤츠도 터지고 BMW도 터지고 현대, 기아 다 터지는데 테슬라만 나와. 이유는 걔들이 매스컴에다 돈을 안 줘. 그러니까 걔들 얼마나 믿겠니? 그러니까 100% 보도를 해버리는 거지. 근데 뭐 현대, 기아, 뭐 BMW, 벤츠 이런 애들 있잖아. 걔들 사고 나잖아. 돈으로 받아. 광고 막 밀어주면서.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나타나. 그러니까 전기장치는 기본적으로 위험하긴 해 지금. 그런데 매번 테슬라만 나오는 이유가 정말 미움을 많이 사. 그렇게 돈을 버는데도 광고를 한 번은 안 해. 희한한 데지. 그 머스크 도라이야. 저기 그 사장 있잖아. 테슬라 사장. 근데 천재인 것 같아. 인정. 자꾸 화성 갈 때, 자꾸 화성을 왜 맨날 화성을 왜 가려고 그러지? 화성 화성에 도시 있잖아. 도시. 화성에 왜 자꾸 가려고 그러지? 따라가야지. 얘들은 안 갈래 화성? 지구는 싫다. 화성을 가자. 자, 그리고 거기 전기장치 들은 게 리튬이야. 알았어? 리튬을 쓰는 이유는 다른 것들은 굉장히 높은 전압을 얻긴 하는데 이 위험해. 리튬을 쓰는 거야. 그나마 리튬이 나니까. 자, 그럼 봐봐. 먼저 첫 번째 성질은 산소와 반응을 해. 이게 NA거든요. NA를 얘기해 봅시다. 자, NA는 무슨 색깔이라고요? 색깔, NA. 나트륨의 색깔이 뭘까요? 그 위에 안 써있는, 써줬잖아. 은백색으로 썼어, 안 썼어? 은백색으로 썼잖아. 그 색깔이라고. 이 친구들아. 그지? 은백색이야. 근데 정말 은백색일까? 아니. 나트륨 딱 꺼내줘. 겉에 이렇게 뭐가 띄어있어. 절대 은백색 아니야. 알았어? 이걸 갖다 이제 칼로 딱 쪼개면, 단면은 은백색 맞아.
근데 겉에가 허옇게 돼 있어. 뭔가 막 끼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산수와 반응한 산화물이.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트륨을 예를 들었습니다. 나트륨하고 산소하고 아주 쉽게 반응을 Na2O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은 산화 나트륨이라고 하게 되고요. 다른 말로 금속 산화물이에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금방 나트륨을 공기 중에 꺼내놓으면 은백색이 아니라 흰색이에요. 흰색. 쉽게 얘기하면. 이게 산화물 Na2O가 여기에 금방 생겨버려요. 공기 중에 뭐랑 반응해서?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알았어? 그러니까 아주 쉽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딱 단면을 자르면 은백색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은백색인데 은백색이 금방 사라집니다. 뭐가 만들어져서? 산화물이 만들어져서. 알았죠? 다음 두 번째 화학식입니다. 자, 물과 격렬에 반응한다. 지난 시간 선생님이 그 동영상 보여줬었어? 기억나? 있나? 보여준 거 물과 격렬에 반응한다. 그리고 폭탄이라고. 멀리서 지금. 뭐가 문제하죠? 헬륨도 보여줘. 헬륨. 헬륨. 이건 더 뭐예요? 보이죠? 어? 보이죠? 어때요? 더 조그맣겠죠? 저기. 아주 조그맣. 은백색이지, 그지? 금방 사라지지. 어? 얘도 똑같이. 금방 터져요. 어마무지게 터지죠? 자, 그래서 저기 싱크가 한번 누가 문지 인터넷이 네. 그냥 다시 돌아오셔서요. 자,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거 아까 봤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폭탄처럼 반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제 격렬 반응해서 내놓는 생성되는 물질가 수소를 생성. 그러니까 NA하고 물이 반응을 해요.
NaOH가 되고 H. 배수는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 걸 잘 봐요. 그런데 여기에 열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발열반응이야. 발열, 열을 내놓는다 이 말이지. 그럼 열이 한꺼번에 나오면 그게 폭탄이야. 알았죠? 열이 그냥 조금씩 나오면 폭탄이 아닌데 한꺼번에 나오면 폭탄이야. 아까 폭탄이었지. 그렇지? 그러면 생성된 물질 두 개네요, 사실은. 알았죠? NaOH 수용액 형태가 되고 수소가 기체 형태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실험을 할 때 수소인지 아닌지는 물을 갖다 대면 잘 타죠, 수소가. 평소리 나면서 타요. 그럼 아, 수소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NaOH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이온화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염기야, 염기. 산염기 배웠죠? 염기. 그럼 이 염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페놀프탈렌이라는 지시약이 있습니다. 치약, 페놀프. 이거 무슨 색으로 변해요?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 통해서 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럼 봐. 우리 공기 중에는 산소도 있고 수증기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한 거야. 그래서 보관을 할 때 그냥 보관하지 않고 보관은 자, 어디에 한대요? 석유, 기름. 알았어요? 석유 속에 이제 보관을 해요. 그래야지만 애들이 반응 안 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17쪽이 할로젠인데 할로젠 원소와 반응을 잘 합니다. NA가 있어요. CL이 있어요. NaC. 알겠지? 이렇게. 소금이지, 소금. 얘들이 쉽게 반응이 일어나는 게 보시면. 자, 반응성을 비롯하여 물리적 성질까지 여러분이 쭉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선생님이 설명해 줬던 내용들이고요. 다음 넘어가셔서 알칼리 금속의 응용. 자, 알칼리 금속은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계에서는 무슨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애들을 이제 알칼리 금속만 빼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온의 형태로. 그게 리튬 전지. 그렇죠? 리튬 전지. 그 다음에는 소금. 소금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얘 지금 불꽃놀이. 자, 불꽃놀이는 뭐 노란색, NA 이거 중학교 때 배울 일이지. 그다음에 나트륨 아니다. 리튬 무색깔이 있어. 리튬 무색깔이 불꽃반응 됐어. 응?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서 빨, 미, 노, 고. 그렇지. 빨리 놀아볼까. 그치? 이 통학가 끝나고 빨리 놀아볼까.
빨리 읽어볼까? 이렇게 안 읽었어? 처음 봤어? 그래. 어렵지 않아.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빨리 놓으라. 이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이 각각 있겠지. 그래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불꽃놀이 같은 거. 자, 그렇다면요. 할로젠 원소에 대한 것도 좀 봐야 되겠죠. 할로젠 원소는 일단 비금속이에요.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는 분자로 존재해요. 분자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원소 기호잖아. 사실은 자연계에선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거냐면 F2, Cl2, Br2, I2와 같은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는 애가 바로 할로젠 원소들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할로젠 원소의 물리학적 성질을 좀 따져봐야 되겠다. 자, 두 번째. 자, 물리적 성질은 일단은 물질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볼 텐데 얘들은 원자 두 개로 되어 있는 이원자, 원자 두 개로 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예요. 이 분자성 물질. 근데 이 분자성 물질은 예를 들어서 F2라고 하면 F하고 F가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가 이제 하나의 분자예요. 그럼 또 F2가 또 있어. 이렇게도 하나의 분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걸 분자 간 인력이라고. 분자 간. 그래서 얘를 갖다가 끓이거나 뭐 했을 때 이 분자 간의 인력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게 그다 크지가 않아요. 약한 힘이야.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금속 간의 힘에 비하면 굉장히 약해요. 그나마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하죠? 그럼 분자량이 커져요. 분자량에 따라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결정이 되는데 높아집니다. 그나마 약한 힘인데 이 약한 힘 중에서 분자량에 의해서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1로 갈 때 분자량이 커지니까 끓는 높아지겠네. 그치? 그래서 25도씨에서 다양한 형태를 가질 상태. 25도씨에서 F2, Cl2, Br2, 기체, 기체, 액체, 그래서 얘들은 기체, 기체, 액체, 고체로 존재하는 애들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끓는 점하고 녹는 점이 높을수록 고체로 존재하는. 낮으면은 기체로 존재하는. 알았죠? 다음
두 번째, 물에 잘 안 녹아요. 알았지? 얘네들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들마다 독특한 색깔이 기는 존재합니다. 색깔. 자, F2 봐봐. 자, F2CL2 Br2I2의 색깔은 뭐냐면 F2는 옅은 황색이고 CL2는 황록색이며 Br2는 젓갈색이고 I2는 보라색이에요. 느낌이 어때요? 점점 진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점점 좀 진해집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색깔은 여러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시험 볼 때는 외우고 있어요. 얘도 외워야 되지만 물질의 상태도 외워야 되지만 색깔은 많이 물어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기억했다가 활용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세 가지죠. 세 가지의 물리적 성질을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화학적 성질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마저 할까요? 헬로젠 원소들의 물리적 성질을 봤고요. 화학적 성질을 좀 볼게요. 화학적 성질은 알칼리 금속과 마찬가지로 반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얘네들은 이쪽으로 갈 때 반응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금속이다. 이제 그러니까 비금속들이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그러니까 전자를 가져와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이 비금속들이 반응성이 크다는 걸 얘기해 줘. 알겠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수소. 자, 수소와 반응하는데 잘하겠죠? 수소와 반응을 H2가 있어. HCl이에요. 자, HCl은 염화 수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염산이겠다. HCl이 염산이거든. 그러니까 염화수소가 물에 녹아서 염산이. 그래서 여기 얘가 이제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물질이에요. 그럼 H 플러스가 나타내주는 액성이 산성이 되는 거예요. 산성. 그러니까 얘를 줄여서 염산이라 그러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HF, HCl, HBr, HI 전부 다 액성이 산성입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반복되는 거예요. 자, 알칼리 금속과 반응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 NA가 있고 CL2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잘 반응하죠.
자, 할로젠 원소하고 할로젠화 이온들의 반응도 알아볼게요. 예를 들면 NaCl이 있어요. F2가 있어요. 이때 Cl하고 F 중에는 어느 게 더 방사성이 큰 거지? F. 할로젠 중에 플로린이 제일 방사성이 큰 거야. 그럼 얘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염화 이온이 있고요. 이쪽은 포돈소 물질인 F2가 있어요. 그러면 CL보다는 F가 음이온이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F가 뭐가 되냐면 음이온이 돼버려요. F가 되고 CL은 CL2에서 나옵니다. 방성 때문에. 배수를 맞춰주면 이렇게. 자, 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줄 알겠어? 반대는 안 일어나요. 반대는 안 일어난다는 얘기 이런 데 경우는 안 일어나. 자, NaF가 있는데 Cl2가 있어. 아무 반응도 아니야. 왜 그래? 지금 F가 반응성이 큰 애가 뭐로 있어 지금? 음연으로 있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플로린보다 방성이 작은 Cl하고는 반응해 안 해? 안 해요, 안 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연습 하나 더 해볼까? 가능할까 안 할까? 가능할까 안 할까요? 가능하죠. 가능 안 하죠. I2가 방성이 작잖아. BR보다는. 그러니까 BR은 뭐로 존재해? 이온으로 존재하고 I는 그대로 흡연성 물질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대 경우는 가능하게 돼. 반대. I가 있는데 BR2를 씹고. 알았죠? 그렇게 되면 NaBr이 되면서 I2가 이렇게. 알겠어요? 얘를 실험을 하게 되면 이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NaBr에다 I2 집어넣고 그 다음에 NaI에다 BR2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여기 색깔이 있을 거야. 뭐로 변할까? 보라색으로. 여기도 뭐로 변할까? 둘 다 보라색. 왜? I2가 보라색이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NaBr에다가 I를 집어넣으면 보라색으로 변했대. 그럼 얘는 반응했다 안 했다? I2가
반응 안 했다. 반응해서 그대로 이제 보라색이 된 거잖아. 근데 NaI에다가 Br2를 집어넣어. 이게 Br2가 무슨 색깔이야? 적발색이야. 걔를 집어넣고 보라색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이 뭐야? 반응을 했다는 걸 뜻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I2가 생성이 돼서 보라색이 된 거죠. 자, 이 실험 알겠어요? 어떤 실험인지?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또 가능성을 거꾸로 이렇게 추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어디에 쓰이는가, 할로겐 연소가 어디에 쓰이는가 좀 볼게. 자, 할로겐도 대부분이 결합한 상태니까 어떤 물질? 화합물. 자, 화합물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먼저 충치, 플로린. 이 플로린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불소. 알았지? 불소 치약 알아요? 그죠? 불소 치약? 치약 얘기 좀 해줄까? 우리 우리 치아가 이렇게 있잖아. 치아가 있어. 치아에 뭔가 코팅이 돼 있어요. 코팅. 근데 이 코팅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 OH-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야. 이 코팅 화학인데. 그러면은 음식물이 끼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치아 사이에서 부패를 해요. 그럼 이제 이게 산성이 돼, 산성. 어? 얘가 요 놈이랑 반응해서 요게 녹아요. 그리고 얘가 녹으면 뭐가 돼? 충치.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계속 여기 음식물을 제거해 주잖아. 그 양치질. 근데 양치질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이 OH가 있잖아. 근데 이 OH는 H 플러스랑 되게 잘 반응하거든. 근데 그 불소 치약을 쓰게 되면 불소하고 얘하고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해. 한마디로 그 치아에 있는 코팅제를 이 불소 성분으로 만들어주는 게 치아야. 열심히 칫솔질 열심히 하면은 얘들이 딱 바꿔줘요. 근데 얘는 얘랑 잘 반응을 안 하는 애. 알았지? 그래서 그럼 얘가 녹을 리가 없겠네. 코팅제가. 그치? 그래서 이 불소가 이제 들어 있어야 돼요. 치약에. 그래야지만 되는 거야. 그럼 불소가 이제 많이 있으면 그만큼 잘 자리 바꿈을 잘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나라는 불소가 많지가 않아. 불소가 많지 않아가지고 하루 3번 3분 동안 칫솔질을 하래. 333인가? 33인가? 33, 아무 그지. 하루 3번 3분 동안에. 얘 3분 동안 양치를 해봤어? 한 1분 정도 할걸? 야, 3분 동안 누가 하고 앉았냐? 3분 동안 하면 이몸 다 걸어. 3분 동안 하라 하잖아. 이유가 이게 작아, 우리나라. 이게 작아. 그러니까 이거 오래 해야 돼. 그래서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어른들이 외국 나가면 치약을 그렇게 사. 집에도 우리나라 치약보다는 아메이니 아니면 무슨 치약이니 선생님은 참고로 선생님은 저기 독일 치약 쓰거든요. 음. 외국 치약을 그렇게 사갖고 하다 보다 휴지국 가잖아. 사갖고 이 치약이야. 베트남 가지. 베트남 치약장. 후진국이잖아. 가면 그렇게 마트에서 치약을 긁어. 내가 베트남 갔었는데 베트남 딱 이제 마침 이제 여행을 가면요 몇 군데 다니는 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트야. 걔네들 다니는 마트. 그 사람들이 다니는 마트로 꼭 가요. 넌 쇼핑몰 이런 데 안 가. 꼭 가면 뭐 할 건데? 우리나라 쇼핑몰 훨씬 좋은데. 베트남 가가지고 백화점 열어서 뭐 할 거냐? 우리 아직 백화점 가면 무슨 안 가. 절대 안 가. 어딜 가면 마트를 가. 마트를 가면 걔네들의 특색 있는 어떤 물품들이 있단 말이야. 신기한 거 있으면 몇 개 사와. 마트 가서. 근데 이제 그때 베트남 여선생님 한 번 가봤는데, 보통 자유여행을 합니다. 저는. 가이드 끼고 이런 거 안 해. 어디 가야지? 그럼 비행기 툭고 나서 그냥 혼자 갔다가
둘러보고 와요. 근데 그날도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마트에 갔어요. 우리 큰 마트 어디 있냐? 데려다 주기. 마트 크더라. 롯데마트 정도 되더라. 그래가지고 갔어. 하노이 수도 갔어. 갔는데 마침 내가 도착하기 전에 무슨 버스가 하나 쓰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단체로 내리더라. 이제 뭐 아무튼 막 실패하는 거겠지 싶었지. 근데 어떤 코너를 싹 그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물품이 싹 오는 거야. 봤어. 뭐지? 치약. 난 그때 알았지. 베트남 가면 치약을 사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 사왔어. 그리고 또 한 코너를 딱 지나가니까 또 물품이 더 없어져. 커피. 베트남 커피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사왔지. 커피 좀 마시더라. 근데 치약이 왜 그러지? 보니까 불수함이 높으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가져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치약청에서 불수함을 낮췄어요. 이게 뭐 누적되면 몸에 안 좋다는 그런 핑계인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 네, 약간 꼼수가 있긴 한데 뭐냐면 이 불수함을 낮추면 돈 버는 분들이 계세요. 치과 의사, 충치가 많이 생깁니다. 치과 의사, 아버지 치과 의사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닌가? 아무튼 내 생각이야.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 불소를 낮췄지, 우리나라 치약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불소를 낮추면은 어떤 돈 버는 어떤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치과가 돈을 벌 것 같아. 얘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꼼수가 너무 많잖아, 그지? 아무튼,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거 낮췄어요. 낮춘 게 한 십몇 년 돼요. 십몇 년 전에 괜찮았는데, 낮춰가지고 요즘에는 그 치약이 그래서 외국 치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여행 갔다가 그런 거 사와. 치약 사와. 일본 가면 치약 천국이다. 일본 자주 갔었는데 일본 가면 치약이 별의별 치약이 다 있어. 그래서 가면 몇 개 사와요 치약을. 되게 좋아. 그렇게 하더라. 우리나라 치약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우리나라 치약도 뭐 열심히 만들긴 하는데 다양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이제 여행 가시면 그런 데 가서 사고 와보세요. 불수 치약이에요. 알았죠? 플로린 어디 쓴다고? 치약했습니다. 치약. 그다음에 염소는 다 알지? 이거 수영장 같은 데 소독할 때 쓰잖아. 그지? 집에도 염소계 세제 있죠? 염소계 세제. 뭐 있지? 락스 하면 알겠나? 락스? 락스가 염소계 세제야. 알았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써요. 락스는 NaClO를 씁니다. 하이퍼 염소산 나트륨이에요. 재밌는 하이퍼 염소산 나트륨이 말이야. 산이랑 만나면 산. 이 산이랑 만나면 염소 기체를 생성해. 자, 그래서 락스에다가 하지마 큰일 난다. 자, 락스에다가 식초를 넣으면은 황록색 기체가 막 피어올라. 그게 염소 기체. 근데 염소 기체 무슨 가스? 독가스. 알았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락스가 되게 락스 냄새 알지? 그지? 화장실 청소나 이렇게 욕실 청소할 때 그런 거 냄새나고 약간 뭐라 그러지? 깔끔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 그래서 화장실을 락스로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세제 중에 산성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중성이야, 세제가. 근데 이제 뭐 청소용품 중에는 산성세제가 좀 있어요. 그럼 주로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산성세제를 씁니다. 근데 락스랑 산성세제랑 같이 써. 그럼 뭐가 될까? 얘가 나와. 그럼 밀폐된 화장실에서 두 개를 같이 써가지고 청소하다 보면 염소기체가 나오지? 죽을까 안 죽을까? 죽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 알았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락스하고 식초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어?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식초는 누가 막 내가 염소기체를 만들어 볼 거야 하기 전까지 식초 넣을 일이 없잖아. 그런데 락스하고 산성세제는 무심코 같이 쓸 수가 있다고. 그러면 큰일 나요.
알았죠? 이게 생활 속에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많아요. 기억해 뒀다가 아는 척해. 알았지? 엄마 락스랑 산성세제랑 쓰면 안 된대. 그 산성세제는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이제 가면 산성세제가 써 있어. 세제. 보통 중성이야. 주방세제. 퐁퐁퐁퐁. 중성.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세탁할 때도 중성인데 이런 세척제 있잖아요. 뭐 이렇게 화장실 그런 건 산성제. 많진 않아. 요즘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 대부분 중성세제를 많아. 그 다음에 아요딘 알지? 빨간 약, 빨간 약. 빨간 약. 그래가지고 소독. 여기는 상처 소독할 때 많이 씁니다. 되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다가 이제 문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 다 봤잖아, 그지? 그러면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있죠, 뭐. 음. 자,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싹 다 풀어가지고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진도가 좀 팍팍 나가죠? 이번에는 결합에 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화학결합.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건 원자야, 원자. 그리고 이 원자, 그러니까 원소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이 포돈소 물질들의 기호, 원소 기호. 근데 이제 그때 물질의 종류를 할 때, 우리가 호돈소 물질도 분자로 돼 있는 애들도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 화합물의 형태죠? 화합물의 형태로 있는 거죠. 뭐 그러나 저러나 어차피 원자들끼리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만나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화학 결합이라고 해요. 화학 결합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온 결합. 얘들은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서 이온 결합을 해요. 그다음에 공유 결합. 얘는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면 공유 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금속 결합. 금속하고 금속이 만나서 뭘 이루냐면 금속 결합을 이룹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런 결합을 이루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원자들이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원자는 전자를 많이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 잘 잡아당기고요. 어떤 원자는 전자를 잘 잡아당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합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결합은 몇 가지 결합만 배우냐면 딱 두 가지 결합만 배웁니다. 어떤 결합을 배우냐면 이온 결합하고 그다음에 공유 결합에 관한 얘기를 좀 배우게 돼요. 알겠죠? 그 전에 이제 결합을 하기 전에 아까지 원자들마다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가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 정도를 뭐라 그러냐면 전기 음송도라 그래요. 전기 음송도까지 설명해 줄게요. 자, 전기 음송도는 원자가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 뭐라 그랬어요?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 그러니까 전자를 좋아하면 잘 끌어당기고요. 전자를 싫어하면 덜 끌어당깁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결국 전자를 끌어당기는 거니까 끌어당긴다는 의미는 뭐예요? 원자에게 플러스 정의를 띠고 있잖아. 전자 마이너스 정의를 띠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끌어당긴다고 표현해 줘. 그럼 이제 주기율표가 있어요. 주기율표. 네, 주목. 원래 주기율표 있겠죠. 여기 수소. 그다음에 여기는 헬륨. 그런데 맨 마지막에 18쪽은 전자를 전혀 끌어당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왜? 이게 반응성이 없는 비활성 기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죠? 얘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어서 1쪽, 17쪽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플로린이 4.0으로 기준을 잡아요. 상대적으로 나타내죠. 상대적 세기로 나타내 주는 거야. 그리고 이 플로린이 뭐냐면 가장 큰 거야.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이렇게 갈 때 주결표상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게 되면 전기 음성도가 커집니다. 커지고요. 이쪽으로 가면 전기 음성도가 작아집니다. 작은 쪽이에요. 자, 그럼 제일 큰 게 뭐라고? 플로린. 알았지? 그 다음에 그 옆에 산소, 질소, 그 다음 탄소까지만 있죠.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4.0이면 산소가 3.5가 되고 질소는 3.0이 되고 2.5가 되고 수소가 2.1이 돼. 알았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1쪽이잖아. 얘들. 전기 음성도가 대략 1 정도 돼요. 여기 금속 아니니? 금속.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음성도가 작은 애들이야. 반면에 저기 있는 비금속들은 음성도가 큰 애들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애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만났어. 그럼 전자를 어느 한쪽에 뺏기기가 힘들어. 그런데 얘네들하고 만나면 음성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뺏기고 얘는 전자를 가져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결합이라는 게 형성되게 돼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음성도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화학결합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알겠지? 자, 다음 시간이면 24일이죠? 설 연휴예요. 그냥 똑같이 나오십니다. 왜 날 이상한 놈 줄까? 자, 다음 주 24일이죠? 그냥 대체 휴일인데 마지막 날이니까 나와서 수업합니다. 24일까지 여행 잡혀 있는 사람 있어? 너 어디까지야? 잘은 모르는데 설 연휴에 여행 가는 갔다가 23일을 올 거 아니야.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줘. 알았지? 일단 저는 계획대로 24일 날 그냥 수업을 합니다. 대부분 학원들은 23, 24는 수업을 하던데. 알았지? 다음 주는 그냥 연휴 끝나고 그냥 마지막 날 화요일은 정상 수업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